자, 이번 우리 수학사 이게 되게 경연제로 개설되는데 시간애들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이게 지금 3년 만에 아마 개설되는 과목인데 수업 전에 내가 몇 가지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같이 보고서 얘기합시다. 강의 계획서는 여기에 이제 실러버스에서 사실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일부러 꺼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자, 강의 계획서에서 먼저 몇 가지 정보를 줬는데 이 사회수학, 근대수학 400년의 역사, 400년의 파란만장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관련된 자료들을 좀 올려줬고 한국 근대수학의 개척자에 대한 웹사이트를 줬어요. 자, 이번 수학사 강좌에서는 강좌는 이제 화요일 날 또 목요일 날 1시 반부터 3.1316 강의에서 만날 텐데 여기서는 2년 이게 이제 그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이죠. 3년 전에 처음으로 가르쳤던 이 사회 수학에 대한 내용 실러버스를 일단 정리해서 올려줬고 그리고 그거에 보태서 최근에 나온 이 한국 근대 수학의 개척자들 즉 전에 사회화 수학을 강의를 다 했었어요. 그 강의한 게 동영상으로 다 올려져 있어요.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이 한국 근대 수학의 개척자들 이 두 개가 교재가 될 거예요. 수학과 사회, 이 소셜 매스매틱스 400년의 파란만장이란 책과 한국 근대 수학의 개척자들 이 두 권이 주 교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교재가 뭐 한국 수학사 김용훈 선생님의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참고 문헌들을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하나만 들어줬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게요. 실제로 구글에서 History of Mathematics 하고 뭐 PDF 하고 같이 검색만 해봐도 History of Mathematics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 또 책들 오래된 책들 뭐 등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몇 가지를 찾아서 올려준 것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걸 교재로 하고 우리가 가르쳐줄 내용은 보통의 수학사들이 뭐 그리스 또 중국 뭐 이집트 뭐 등의 이제 수학에서 시작해서 주로 이제 서양 수학사를 가르쳐 왔는데 그런 자료는 우리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과에서도 오래전부터 강의를 하던 것들이 누적돼 있고 뭐 그리고 다른 데서도 대부분 그냥 서양 수학사들을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미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훨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5,000년 사실은 동양수학 5,000년이라고 하는데 동양수학만 해도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학사 중에서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즉 우리가 하고 있는 현대 수학은 언제부터 이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냐 하면은 대개 지난 한 400년 동안의 수학적 발전이 지금 우리의 라이프를 크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이 사회와 수학 400년의 파란만장 소셜 매스매틱스인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지난 400년 동안 사회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수학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해왔고 그 발전을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동양과 서양의 수학이 이제 아라비아에서 만난 거 그래서 아랍 매스매틱스 또 유클리드의 그 원론이 이제 그리스에서 복원되는 과정 등등에서 시작해서 이제 미적분학의 이제 탄생 이게 이제 대포 소리와 함께 시작한 함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컨티뉴어스 한 매스매틱스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대포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지난 400여 년 동안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미적분학이 이 대포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또 화법기하학, 군사비밀로 여겨졌던 화법기하학, 또 도시국가의 번영의 부산물이었던 확률론, 이때가 이제 대항해 시대의 시작에서의 수학의 그 역할, 또 런던에 대화재가 났을 때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생긴 이제 보험, 인슈어런스, 이게 다 수학에서 파생된 그런 분야들인데, 또 오일러의 이제 한붓 그리기에서 시작된 이 위상수학, 그 제목은 산책로에서 탄생한 토폴로지, 뭐 등등. 그 다음에 뭐 스토캐스틱스, 뭐 추측 통계학, 또 뭐 변환법, 또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발전했던 옵티마이제이션, 선형계획법, 뭐 도구 계량학, 또 암호학, 뭐 또 그 다음에 뭐 법과 수학, 그 법에서의 수학, 또 문학에서의 수학, 문문법, 뭐 등등이 이제 그 이 책에서 다뤄진 내용이었고, 이걸 강의를 해서 그래서 지금도 많이들 인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태서 최근에 이 동양 수학과 서양 수학의 만남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하고, 또 서양 수학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지금 세계의 중요한 리딩 파워가 되는 이 한국, 중국, 일본 이쪽 중심의 이 동아시아 수학이 이제 전통적인 산학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대 수학으로 발전하는 과정, 또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그 과정을 겪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개척자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외에 동아시아 근대 수학의 개척자로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중국 뭐 등등에서의 그 근대 수학 그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뭐 첫 번째 각 나라의 PhD 취득자, 또 그 첫 번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수학자들, 또 그리고 뭐 등등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 사람 중에서 필드상과 가우스상, 또는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중요한 그런 상들, 뭐 도쿄 프라이즈라든지 등등 중요한 상들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부록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21세기에 이제 우리 한국 수학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갈 것이고, 또 어떤 역할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즉 과거의 수학사에 머물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크루를, 그런 실마리를, 그런 방향성을 얻고자 하는 게 본 강좌의 그 동기가 또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에 관련된 참고 자료들이 뭐 개학기의 한국 수학교육 자료들, 또 뭐 일제강점기의 수학교육, 한국의 첫 번째 수학저널, 한국 최초의 연구수학저널, 또 뭐 그의 사진, 포스터, 그리고 뭐 동영사들, 또 개척자들에 대한, 또는 또 조선시대 산학자들에 대한 동영상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대한수학회 50년사, 35년사 뭐 등등 다양한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런 자료를 참고로 해서 내가 과제를 하나 주었죠. 어쨌든 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보탤 내용이, 이번 이 수학사 강좌가 요새 이제 뭐 에이스 프로젝트, 뭐 이제 잘 가르치는 대학 프로젝트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국관대학교가 시도하는 다양한 시도 중에서, 이게 이번 2학기 학생 중심 교수법 중에서 액션 러닝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그 강좌에 참여하는, 기여하는 그런 강좌로 운영이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받았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선택이 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것이니까 그냥 참고로 하십시다. 이거 지금 뭐 제안인데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니까 참고로 하세요. 진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좀 더 나갈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지난 혹시 요번 광복절 8.15 광복절 때 우리 초대 성균관장을 하셨던 보제 이상설 선생에 대한 특집 기획 다큐멘터리 2부작 불꽃의 시간이라는 거 프로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이상설 선생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 근대 수학 교육의 아버지라고 과학 사학자인 박성래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그 명명하셨는데 성균관장이셨던 이상설 선생은 한국 수학과학의 근대 수학과학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이에요. 이분이 실제 수학 교과서를 쓰시기도 하고 또 강의도 하셨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그리고 또 뭐 헤이그 특사로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하시지만, 이분이 하신 일 중에 크게 중요한 일이 우리나라의 교과 과정에 수학하고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집어넣으신 분이에요. 그를 통해서 현대 사회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실 제공해 주신 분입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으로 KBS 1TV에서 이번 8월 13일, 14일 에 걸쳐서 2시간 동안 특집을 만들어낸 내용들이 여기 정보가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주로 성균관대학교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같이 분석한 내용들이 소개된 거니까. 그리고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이제 리튼 테스트가 될 거고, 또 프로젝트 프로포절이 있을 거고, 리튼 테스트 일부로 기말고사는 프로젝트 제출 및 수정하여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공유하는 게 될 거예요. 실제로 아까 소개했던 그 한국 수학의 개척자들이라든지 조선 산학자들의 동영상들이 학생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든 프로젝트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발표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아이캠퍼스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할 거고, 그걸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일부로. 학생 활동은 뭐 처음에는 개별로 시작하지만 이제 한 몇 주 후에 스스로 조를 구성하여 이제 같이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주제들을 정하고 신청해서 허가 받으면 어프로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실제로 시작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검토를 받아서 이제 완성해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고쳐서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리퍼런스 북을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개 올려줬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유명했던 이 캐조리의 수학사라는 책이에요. 이게 몇 페이지냐? 이게 한 5, 600페이지 되는 책일 거예요. 이게 1893년 책이죠. 그러니까 책이 오래되니까 이게 이제 저작권이 이제 없어지면서 저자가 죽은 지 한 50년쯤 지나면 저작권이 아마 풀리는 걸로 아는데, 그 오래된 책들이 지금 그 저작권자로부터 이제 풀려져서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야말로 이전에는 고전으로, 그러니까 수학사를 한다 그러면 서양에서 이 책으로 배웠던 그런 내용이고, 그거 외에도 이거는 이제 2006년의 책이니까 최근 책이죠. Episodic History of Mathematics. 이 책은 이제 최근에 나온 책으로서 여러 가지 Ancient Greek Mathematics부터 시작해서 제논의 패러독스, 또 뭐 컨셉트 오브 리밋 등 해서 이제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이제 수학사를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이 전체 책, 이것도 한 400페이지가 넘는 책일 거예요. 뭐 이런 참고 서적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지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찾아줬습니다. 이거는 매스 히스토리 핸드북이라고
브리프 히스토리 오브 매스매틱스, 이제 에이션트 피리어드, 또 그리크 피리어드, 그리고 이거 요약되어 있는 거죠. 트랜스미션 피리어드, 그 다음에 또 모던 피리어드의 얼리 스테이지 뭐 하는 식으로 해서 간단히 요약해 놓은 내용인데, 참고 뭐 등등해서 몇 가지 올려놨는데, 이거는 History of Mathematics Alternative Perspective라 그래서 뭐 잠깐 참고되는 자료를 하나 더 추가로 했고, 또 이게 뭐였더라? 무수히 많은 자료가 지금 이제 옛날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이전에 20세기까지는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여러분들 앞에는 펼쳐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실제는 ICM을 중심으로 이제 수학사를 본 건데요. 1893년 시카고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ICM 1897년에 쥐리 ICM, 1900년에 파리 ICM, 또 뭐 1924년에 토론토 ICM, 인터내셔널 컨그레스 오브 매스매티션, 그리고 작년 2004년에는 이제 2014년에는 우리 서울에서 ICM을 개최했었고, 최초의 그 여성 필드 메달리스트가 나왔죠. 여성 대통령이 여성 필드 메달리스트에게 메달을 제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뭐 1950년에 보스턴 옆에 있는 캠브리지에서 미국에서 열린 ICM을 중심으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수학에 어떤 변화가 있었었는지, 어떤 발전이 있었었는지, 사실은 지금 얘기한 지난 100년 동안의 지난 100년 동안의 이 수학의 발전이 그 이전에 4,900년 수학 발전한 양보다도 더 많이 발전을 했어요. 엄청난 변화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죠. 이전에 있던 미해결 문제들이 20세기 말부터 급격히 몇백 년 동안 안 풀리던 문제들이 풀리고 있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수학사가 여러분들이 보듯이 뭐 옛날에 피타고라스가 어떻고 하는 그런 옛날 얘기에서 이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그 방향성을 찾는 그런 과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참고문으로 제공해 줬고요. 여러분한테 첫 번째 과제를 줄 텐데,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Q&A에 올리고, Q&A에 그 지금 아래 여기 올려준 내용들, 또 Q&A에 올려준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 중을 읽고 Q&A에 간단한 자기소개와 뭐 이름이 누구고 뭐 몇 학년이다, 뭐 복학생이다, 아니면 그런 정도면 될 거예요. 남자다, 여자다. 그리고 또 본 강좌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 느낀 점, 자기소개, 느낀 점, 그리고 본 강좌에서 어떤 거를 공부하고 싶은지 뭐 등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Q&A에 올리고 수업에 오도록 합시다. Q&A에 몇 가지를 올려놨는데, 학생들이 이제 어저께인가 내가 올려놨죠. 이렇게 봅시다. 이거는 뭐였냐면은 2013년에 교토대학교에서 그 히스토리 오브 매스매틱스 워크샵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초청받아서 거기 가서 한국 수학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던 것인데, 동영상을 교토에 있는 이제 Research Institutes of Mathematical Science at 교토 유니버시티에서 있었던 이제 수학사 컨퍼런스인데, 지금 뭐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또 중국도, 또 인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수학사를 보는 관점을 훨씬 구체화하고 있어요. 옛날 역사 얘기를 보는 데서 벗어나서
등등 그런 내용들을 해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수당균형관 이거였던가 최창에서 이 광복 70년 이상서 불꽃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KBS 올려놓은 건데, 이게 7편인데요. 이 2부 국난시대 천재요. 1부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성균관장의 이상적, 2부는 군대수사의 문정가로서의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여기 등등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수학과 수학사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해오던 그런 방법, 이전에 강의에 사용했던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상솔의 의정부 참천을 발탁된 것은 1905년 11월 1일. 서양 수학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해야 되니까 사실 동양 수학이라기보다는 이 동아시아 수학인데 중국, 한국, 일본이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내용,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사료를 찾아볼 사료가 이제 중요한 근거가 되니까 사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동아시아 수학을 이해하려면 한자를 좀 알아야 됩니다. 또 필요하면 일본어도 알아야 되고, 중국어도 알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물론 영어는 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 어쨌든 동양 수학과 서양 수학의 비교 뭐 등등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사 공부를 해왔던 것인데, 어쨌든 이런 틀에서 이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거에 구체적으로 가면 성균관대학교가 작년도에 이제 수학과 60주년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그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그때 내가 찾았던 자료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기 4294년이니까 이게 이제 언제냐면 이게 아마 1960년대 초 거예요. 그때 이제 성균 수학이라고 여러분 수학과 학생들이 만든 그 성균 수학 창간호예요. 이게 페이지가 뭐 이런 자료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이걸 다 발굴해서 놓은 게 저 옆에 수학과 로비에 원본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수학과 역사실에 보면 옛날에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배우던 이 수학 우리 교과서들 뭐 이 책은 뭐냐? 이게 이제 아포스톨의 이 해석학 책이에요. 이게 이제 6.1학번들이 배우던 책이래요. 켈텍의 아포스톨이 쓴 미적분학책 뭐 등등. 그래서 이런 서가를 만들기도 했고, 그러고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죠. 이거는 이제 만들었던 그 수학과의 기록들이고, 그리고 행사 때 보여줬던 게 이거지. 이건가? 이건 행사 사진이고, 행사 동영상 이거 한번 볼까? 이게 이제 작년에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60년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성균관대학교 수학과가 이제 언제 생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만들었고 거기에 어떤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뭐 이사 오고 새 건물을 짓고 등등의 역사를 정리해서 보도록 하세요. 이제 주로 50년사 책을 만들 때 그때 자료들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뭐 등등 학생 활동들에 관련된 것, 또 우리가 연구 중심 학과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하게 된 이런 과정들, 또 현재 수학과의 모습 뭐 등등을 해서 뭐 졸업생들 등등 자료를 올려놓은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 등등 이런 자료들을 올려놨었는데 참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그리고 공지사항에서 얘기했듯이 과제일이 다음 수업 시간 전에 Q&A에 올려놓은 내용들 대충 보고 그리고 느낀 점이라든지 또는 뭐 또 배우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또는 공부해보고 싶은 심화학습을 하고 싶은 그런 주제라든지 뭐 주제 없이 다양한 의견을 내도록 하십시다. 자, 간단히 강좌 소개는 마친 것 같고 수학사 내용을 좀 얘기하기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대충 궁금한 거에 대한 설명들을 마쳤으니까 우리 그 수학사에 대해서 첫 강의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합시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자, 이 책에서는 이 사회와 수학, 소셜 매스매틱스 이 책에서는 왜 모든 학생은 수학을 배워야 하나에 대한 이제 답을 주게 됩니다.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고, 이게 지난 400년 동안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해 왔는데 그런 발전 과정에서 수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즉 사회가 발전하면 새로운 발상에 의한 새로운 수학이 탄생된다는 것을 예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화석이 된 수학사가 아니라 직접 우리가 현재 느끼는 사회와 연결된 그런 수학, 또 수학을 만든 사람, 또 수학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역사를 대개 수학사라 그러면 이제 서양 수학사를 배워왔는데 그 이유는 동양 수학사 책이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수학사 책을 많이 써서 그런 리퍼런스가 많은데 동양 수학은 그런 리퍼런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 책을 보고 그 책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서양 사람들의 수학을 그동안 오랫동안 가르쳐 왔던 것인데, 실제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뭐 중세 이전에 이 모든 과학적인 이 중요한 발명품들은 대부분 이 동아시아에서 발명돼서 서양으로 옮겨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동아시아의 4대 발명품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배의 고물키, 방향을 조절하는 화약, 나침판, 이 말의 마구, 이게 다 동양에서 만들어져서 창조돼서 그게 서양으로 전수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 때문에 서양이 이걸 배워서 거기에 연구력을 투입해서 기능을 향상시킨 다음에 이 화약을 커다란 걸 만들고 대포를 큰 걸 만들고 그리고 배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말을 싣고 대포를 싣고 그리고 나침판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고 그리고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고 그리고 아시아를 식민지화하면서 이게 제국주의를 온 세계에 임페리얼리즘을 떨친 게 이게 지난 몇백 년 동안의 역사의 반전을 만든 계기가 된 거였죠. 또 이 종이도 이것도 동아시아에서
이 개발된 것이 실제로 책을 인쇄술을 활용해서 그 많은 책을 만들어서 지적 수준을 발전시킨 빠른 속도로 축적하고 발전시킨 것도 동양에서 종이를 수입한 서양이었죠. 그리고 이 종이만 있다고 그 지식이 확산되는 게 아니니까 그 종이를 이용해서 책을 만든 인쇄술도 사실은 동양에서 다 서양이 수입해 간 것이죠. 금속 활자도 그렇고 그 목 활자도 그렇고 인쇄술이 그렇죠. 금속 활자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즉 동아시아의 발명품이 이게 선교사를 통해서 독일로 갔고 그 선교사가 구텐베르크한테 그걸 가르쳐 줘서 그 구텐베르크가 결국은 성경을 인쇄하게 됨으로써 지식의 대량 확산이 가능해지게 했고 거기서 쌓인 노하우가 다른 책들의 인쇄로 발전되면서 다른 모든 분야의 과학이 발전했죠. 수학을 포함해서도.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역량이 축적되자 이 동양에서 가져간 그런 지식들, 화약을 포함해서 그런 금속 활자까지 또 대폭까지 가지고 간 서양이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 화약이라는 게 이 동양에서는 불꽃놀이 하는 데 쓰이고 하는 그런 사실은 사람들이 즐기던 그런 문화였던 것인데 그걸 이용해서 쇳덩어리 안에다가 화약을 터트려서 그걸 무기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배에다 싣고 동양에 와서 결국은 이 침략을 하고 식민지를 하게 된 것이 이게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역사는 참 묘한 그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대포가 일본에 직접 가보니까 일본에 이 대포에 관련 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해봤더니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하는 거 이 책을 보고선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책을 번역했는데 일본이 이 대포를 접하기 전에 이 총을 접하기 전에는 이 아시아에서도 아주 문화적인 후진국이었어요. 몇천 년 동안. 근데 이 대포를 그 유럽 사람들로부터 이거를 이제 접하고 사실은 우리 조선이나 중국을 통해서도 이 대포를 접하긴 했지만 이게 그 당시에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이 산업 기술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게 절대로 일본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있어도 그걸 전혀 접할 수가 없었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네덜란드인들이 직접 일본에 접근해서 일본에 있는 무슨 금이고 은이고 이제 사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흘리고 가게 되고 또 싸우면서 또 뺏기고 간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해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나라가 바뀌어서 이런 서양의 이런 무기들 이런 거 연구들을 하면서 무기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됐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춘추 전국 시대를 마치고 그걸 축적된 그런 무기와 힘과 인력을 가지고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임진년에 와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공들 또 철자술, 주자학, 인쇄술 뭐 등등 그리고 고서들, 산서들을 다 훔쳐 약탈해 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나라가 급격히 발전했고 그걸 통해서 아시아에 이제 서양화된 서구화를 일찍 이룬 그런 나라가 돼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아시아를 서양에 대표하는 나라로 발전했고 또 한국을 그동안 문화적인 컴플렉스를 몇천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또 이 대포로 무장하고 러일전쟁, 청일전쟁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로 20세기 초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역사의 시작을 이 대포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포 이전의 일본과 대포 이후의 일본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보고 있어요. 그 때문에 자기네가
그 수천 년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한 이 대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 애정이 있어요. 어느 성에 가도 다 대포들이 다 빛이 되고. 근데 이 대포가 왜 중요하냐면 수학에서 이 대포를 처음에 만들었지만 이건 사실은 더 성능이 좋은 대포를 그리고 더 가볍고 더 멀리 날아가고 하는 그런 대포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게 이 탄도화. 이게 수학인데 그중에 이게 미적분학이라고. 이 미적분학이 바로 이 대포의 탄생과 함께 급격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에 대한 연구를 인식하게 된 게 이 포탄의 운동에 관한 연구, 대포를 더 좋은 성능이 좋은 대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수학 연구, 미적분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학을 실제로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일본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서양 수학들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일본한테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군사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책을 구하고 포로로 잡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수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수학 책이 처음으로 일본에 나옵니다. 임진왜란 전에는 일본엔 수학 책이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한국에서 가져간 책들을 공부해서 임진왜란 후 10년, 20년 후부터 이제 한 권, 두 권씩 수학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 있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 수학 전체적인 우리 책에서는 수학사가 이제 뭐 5,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얘기 중에서 요 14세기, 15세기서부터 이후에 400년을 중심적으로 특히 요 17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 수학까지 요 부분 컴퓨테이셔널 매스매틱스까지 포함해서 순수 응용상표 요 부분에 집중해서 쓰여진 게 이 책입니다. 자, 그 내용을 목차를 보면 10세기 동양과 서양의 수학이 아라베이스에 모이다 대포수에 함께 시작한 함수, 미적분학, 화법기학, 확률론, 통계학, 위상수학, 보험법 옵티마이제이션, 암호학 등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이 책의 시작이 1장이 새로운 무기가 새로운 시대를 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대포 소리와 함께 시작한 함수가 이제 제목인데 예로부터 전쟁의 역사는 무수한 무기 개량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몇십 년을 걸쳐서 단련한 칼의 달인도 사무라이도 일주일 정도 배운 보통 사람의 총과 대포를 당하지 못한 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575년에 일본 나가시노성에서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다케다 가스요리에 숙달된 기마병 1만 5천 명을 물리친 전투인데 이전에는 이제 그 힘이 있다는 것은 군사가 많고 그 군사들을 열심히 먹이고 입혀서 훈련을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몇 달, 몇 년을 훈련을 시켜서 그런 숙달된 사무라이를 그리고 숙달된 그런 그 병사들을 얼만큼 많이 가져가 있느냐가 그 군사력의 결국 힘의 원천이었는데 이 작은 오다 노부나가가 작은 군대로서 이 총을 가진 보병 부대를 훈련시켜서 그것도 오랜 기간도 아닌 사실 총을 훈련시키는데 몇 년이 걸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훈련을 시킨 이 총을 가진 보병 부대가 이 15,000명의 이 엄청난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냥 병사도 아니고 말을 타고 다니는 병사들 그러니까 몇백 년, 몇천 년 동안의 그 전쟁을 휩쓸든 그런 그 말과 칼과 그 훈련된 그런 그 전사들을 그냥 그 동네에 농사 짓는 사람들, 그 쓸모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옷 입히고 총 주고 훈련시켜서 그런 부대가 이 숙달된 기마 부대를 이긴 것은 그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다니 그럼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럼 그게 이제 일본의 새로운 이제 시작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어쨌든 이 총은 어떻게 얻게 된 거냐면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다네가시마에 전래된 이 철포를 일본 말로 대포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무대포로 뭐 한다 이런 게 이 대포도 없이 까분다 뭐 이런 식의 그 말이 이 철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일본 열도에서 100여 년간 지속된 전국 시대를 마감시킨 게 바로 이 총입니다. 총대포입니다. 이 철포, 이 대포죠. 대포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 제1의 장군이 되고 쇼군이 됐고, 이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마침내 일본의 전국 시대를 마감시키고 일본을 통일한 후에 이제 한국을 침략해서 한국의 모든 그 오래된 책들과 보물과 또 도공들과 그리고 그 주자학, 또 인쇄술을 다 이제, 그리고 또 도자기 그 기술자들을 다 붙잡아가고 약탈했던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것이 수학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수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때부터 일본의 수학이 시작됐고, 이전에는 전혀 단 한 권의 수학책도 없고 수학이 뭔지도 몰랐던 그런 일본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그 후에 시작했고,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대포입니다. 이 대포를, 더 강력한 대포를, 더 효율적인 대포를, 그리고 만들어진 대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미적분학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수학을 그때 여기서는 시작을 했고, 우리는 이때 그런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근대화해서 뒤처지게 되고 결국 식민지가 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이 책에 실려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 우리나라 한국 수학은 그럼 어떤 과정을, 일본 수학은 그 임진왜란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고 한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떤 과정, 이전의 전통적인 산학에서 현대 수학으로, 근대 수학으로 어떻게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는지, 또 현대 우리 수학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지, 어떤 식으로 갈지 등을 올해 인터내셔널 매스 올림피아드에서 한국이 3등을 했고, 또 피사나 등등에서 중등 학생들이 우리 잘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등등 우리가 도대체 세계 수학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고, 등등 어떻게 우리 수학의 환경이 또는 교재가 바뀌어져 왔는지, 우리나라 한국 수학의 21세기 경쟁력은 무엇인지 등등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번 강좌를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몇 가지 들어준 게 모바일 수학에 대해서 여기다 내가 몇 가지 얘기해 줬었는데, 그게 이제 Q&A에 보면 모바일 수학에 아까 해놓은 것들이 한국에서 지금 경쟁력 있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수학의 힘, 여러 가지 수학에 대해서 지금 전보다 지금 수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 이 수학이 한국에 지금 이미 이제 세계 12위, 13위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로 발전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12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수학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수학자들이 인식을 하고, 또 수학과 졸업생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제 파악하고, 그러고 그런 분야에 대해 생각해보고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이번 학기 강좌의 내용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내용을 이번 학기에 공부할 것으로 알고,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Mathematics for this semester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자, 대개 그런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뭘 보여주나, 몇 가지 강의를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히스토리 오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이게 수학사 책이에요. 이게 수학사 책인데, 이게 만화로 보는 수학사 책이야. 이걸 스캔해갖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강의록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그냥 그러면 대충 간단하게 수학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인트로가 지금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녹화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상설 선생이
이제에 대한 동영상 지난번에 이제 3년 전에 수학사 가리킬 때 프로젝트로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고, 그래서 내가 쓴 논문을 참고해서, 그 다음 이게 이제 페렐만이 이제 필드 메달을 그때 거부했을 때, 그 수상을 거부했을 때, 이제 그때 그거 관련된 얘기를 EBS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이게 여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게 아마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동영상들이 이게 이제 플러그인을 이제 다운받아서 하면 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라든지 파이어폭스에서는 될 거예요. 어쨌든 이건 이상서 선생에 대한 얘기고, 뭐 등등. 그리고 이게 아까 그 학생이 한 명이 물어봤었는데, 프로젝트 서울 속의 수학이라 그래서 내 연구실 앞에 이제 붙여놓은 게 있을 텐데, 이것도 이제 브라우저를 좀 올려놔야겠구나. 어쨌든 이거 이제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면 그때 이제 학생이 프로젝트 발표한 내용이 허용 완료 볼 수 있게 한번 봅시다. 지금 플러그인들이 이제 다 사용하지 않는 추세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요새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는 거예요. 아무 그런 플러그인 없이 동영상들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속도 조절하면서 볼 수 있고 등등 참고해서 보도록 하세요. 어쨌든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은 올려줄 거고, 뭐 녹화해줄 건 녹화해줄 거고 할 것이니까 보고, 그리고 Q&A에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출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더 있습니까? 오늘 첫 강의에서 질문 없으면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그 1장, 2장을 할 텐데, 여러분이 다음 시간 올 때는 내가 여기 올려놨듯이 그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여기인가? 어디 여기에 보면 사회수학 세 탭에서 열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사회수학 400년의 파란만장 내 강의한 내용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1장 10세기 동양과 서양의 수학이 아라비아에서 모이다, 그 다음 계산법의 전파, 또 산반파, 필산파의 긴 다툼, 이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 중에서 자, 계속해서 얘기합시다. 수학을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아라비아 수학에 대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보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간단히 소개하고 커버하면서 이제 챕터를 진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자, 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 없으면 마무리할게요. 질문.